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이번 주는 505호, 표지 제목은 거대한 변화입니다. 지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보통 위클리 매거진들은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마감하고 이번 호에 이렇게 표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 위클리 매거진의 모든 표지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카피를 문재인 시대로 뽑았습니다. 시원하게 좀 사진 중심으로 앞쪽에 여는 페이지를 열었고요. 문재인 시대는 광화문에서 비롯되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탄핵 촛불 집회, 그리고 또한 광화문에서 꼽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신선영 사진기자가 찍었던 5월 8일 마지막 유세 장면을 저희가 지면에 담았고요. 그리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유세 때마다 상징적으로 나왔던 스마트폰 플래시 퍼포먼스를 또한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업무를 시작하면서 세월호 제조사 관련돼서 지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오늘 스승의 날 기간제 교사 순직과 관련돼서 순직 인정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민 아빠와 함께 당식 농성을 벌였던 사진을 또 되돌아보면서 담아봤습니다. 또 지난 3월 1일 촛불 집회 당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 사진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커버 스토리 기사는 청관율 기자가 썼는데요. 제목은 새 시대의 첫 차가 출발했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간단하게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바로 5월 9일 대선의 성격과 관련돼서 청관율 기자가 짚은 핵심 용어 중에 하나는 바로 정초선거입니다. 약간 독자 여러분에게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좀 한자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파운딩 일렉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치학자들이 이 구도를 짜는 선거, 말 그대로 구도를 짜는 선거를 이렇게 파운딩 일렉션, 주춧돌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자 말인데요. 파운딩 일렉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로 1987년 대선과 3당 합당 같은 경우 파운딩 일렉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이른바 진보 호남당 그리고 보수 영남이라는 구도가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017년 대선은 과연 이런 정초선거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청관율 기자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역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따라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연 문 후보 앞에 놓인 길은 루즈벨트의 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길, 이 두 가지를 놓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공과란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32년 정치학자들이 보기에도 1932년 미국 대선 이후에 1964년 대선까지 무려 이제 민주당 정권이 9번 선거 중에서 7번을 이겨서 백악관을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1932년 대선을 바로 정초선거, 파운딩 일렉션이라고 정치학자들이 규정을 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같은 경우 정동영 후보가 패배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면 보수의 우위 시대, 정초선거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실정을 거듭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완벽하게 그 전 진보와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복원됩니다. 그래서 2007년 대선은 당연히 뭐 정소선거의 의미를 획득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10년 후에 펼쳐지는 2017년 5월 9일 대선 때는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개혁과제와 정치 일정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 자체, 새 구도를 짤 수 있는 그런 길이 놓여 있다라고 청관율 기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면 제목을 새 시대의 첫 차가 출발했다라는 의미로 좀 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는 기사, 커버 스토리의 여는 기사를 살펴봤고요. 커버 스토리 패키지의 두 번째 기사는 차영석 전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이번 선거는 촛불의 마침표 성격이 강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선거 전에 고비마다 문 대통령을 지켜주었고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5월 9일까지 역정을 차형석 전혜원 기자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사 페이지 넘겨보시면 각 후보들의 또 지지율 추이도 쭉 살펴볼 수 있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정치적 국면마다 책을 냈습니다. 그 책과 관련된 걸 저희 임지영 기자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그동안 문 대통령이 냈던 책은 대담집 또는 본인이 직접 낸 책 포함해서요. 2011년에 문재인의 운명, 2011년 또 문재인과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 2012년에는 사람이 먼저다, 또 2013년 12월에는 1219 끝이 시작이다, 그리고 2017년 1월, 지난 1월에는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 속에 담긴 국정 방향의 예상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미리 조명을 했고요. 특히 2011년 11월에 냈던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 아무래도 지금 검찰 개혁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책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의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른바 공수처와 관련돼서요.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다. 두 분 대통령의 발언과 책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조국 민정수석이 언급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때부터 저희가 박원호, 조석주 두 정치학자의 대담을 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마지막 회로 대통령 선거 당일날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두 젊은 정치학자들이 향후 대한민국 전국 흐름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선 평가와 관련돼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은 대다수가 동의할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두 젊은 정치학자가 내다보는 개혁의 어떤 방향과 관련돼서 또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두 정치학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뭐 방금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이랄지 아무튼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혁부터 빨리 추진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YS 정부 때 정권 초기에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의 척결이랄지 금융실명제 개혁 같은 경우는 모든 정치 세력들 그리고 국민들 여론 자체가 동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초기에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국정교과서 폐지 이런 지침 같은 경우는 이 두 젊은 정치학자들이 보기에도
모든 여론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밟아나가고 개혁을 추진한다면 계속 그 순탄하게 또 어려움은 있겠지만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동인 기자는 지난 대선 개표 전날부터 해서 부산 지역에서 민심 늑보를 좀 담아 보았습니다. 다 알듯이 부산, 울산은 문재인 당시에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긴 선거였고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비록 홍준표 후보가 이겼지만 표차는 5%포인트 차뿐이었습니다. 전통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부산, 울산에서 이렇게 1위를 차지한 것은 거의 처음, 직선제 이후 처음 같습니다. 그 의미를 저희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상정 후보의 200만 표,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 도전 25년 만에 200만 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이호선 기자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정의당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이 표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는 표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커버 패키지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종태 기자는 이제 프랑스 선택,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크롱의 시장주의 강화 노선 위에 어떤 그 좌우파 공약을 섞어서 버무렸는지 이 프랑스식 제3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요 505 살펴봤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 시사인에서 주최하는 현대사 새로고침전이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대문 독립공원 안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12옥사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김재규와 12.6-5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관람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매년 이맘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강연을 합니다. 시사인이 아무튼 시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창간이 됐고 저희가 사회 환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년 그 이맘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강연을 하는데요. 올해도 강연이 열립니다. 제목은 좀 딱딱한데요. 2017년 시사인 리더십 포럼입니다. 6월 12일 서울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강연을 펼칩니다. 요 보이는 주소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또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이맘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또 학부모들도 익숙하실 텐데요. 올해도 열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아무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겁니다. 한 번 강연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저희가 뭐 멘토 멘티 그룹, 소그룹 만남도 강사들하고 이렇게 펼쳐지니까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나 또는 이걸 보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 독자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5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마치고요. 저희가 506호에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심층 기사로 여러분 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